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27일 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3% 이상으로 폭락하고 있는데요. 뉴욕 시장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 지수로 불리우는 VIX는 30% 가까이 폭등해서 지금 19.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이 내놓은 딥시크가 실리콘밸리 외에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중 AI 경쟁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가 미국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개장하는 미국 주식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중국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가 만든 AI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처음 자체 AI 모델인 딥시크를 공개했는데요. 특히 이번 달 20일 내놓은 딥시크 R1이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O1을 비롯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AI에 육박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드는데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R1의 이전 모델인 딥시크 V3는 학습 비용을 57만 6천 달러로 계산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엔비디아의 H800 GPU를 시간당 2달러에 2개월 동안 빌린 비용으로 계산됐다고 합니다. H800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규제로 엔비디아가 H100의 사양을 낮춰서 중국용으로만 판매한 반도체입니다. 같은 오픈소스 모델인 메타가 라마3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딥시크가 선보인 추론 AI 모델인 R1이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추론 AI 모델인 O1보다는 성능이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는 O1보다도 더 뛰어난 결과값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딥시크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학 경시 대회인 AIME 2024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R1은 79.8%를 얻어서 O1의 79.2%보다도 앞섰다고 합니다. 또 코딩 부분에서는 라이브 벤치 평가 결과 R1은 65.9%의 정확도를 기록해서 O1의 63.4%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는 딥시크의 성능과 비용에 대해서 놀랍다는 반응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마크 안드레센은 내가 봤던 가장 인상적인 기술적 돌파구 중에 하나라면서 게다가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센은 딥시크는 AI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소련이 미국보다 스푸트니크 위성을 먼저 발사하면서 미국이 소련에 비해 우주기술이 뒤처져 있음을 각성한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AI 개발이 중국에게 따라잡혔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오픈AI와 메타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오픈AI의 연구자인 노암 브라운은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컴퓨팅만으로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신의 X에 적었는데요. 그는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있었다며 딥시크는 더 강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는 현재 지금 회사가 전시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메타가 만드는 것도 딥시크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메타의 블라인드에는 메타 임원 한 명의 연봉으로 딥시크를 만들었다는 자초적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딥시크가 화제가 되면서 미국 앱스토어에서는 딥시크가 상위권에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딥시크는 챗GPT처럼 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앱 1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17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딥시크는 이제 곧 개장하는 미국 주식 시장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4일날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던 딥시크는 주말 사이에 뉴스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미국 전반에 퍼졌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부터 미국 대이장 나스닥 100 거래 중인데요. 벌써 3% 이상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한 딥시크의 이런 성과는 미국의 제재로 고성능 AI 칩을 활용하기 어려워도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는데요. 이에 미국 IT 중심지인 실리콘밸리는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AI 관련 회사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지난 22일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딥시크의 새로운 모델을 보면 오픈소스 모델이 추론 시간 컴퓨팅에 효과적이고 슈퍼컴퓨팅에도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얀 루쿤 메타 수석 AI 과학자 겸 뉴욕 교수는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픈소스 모델이 독점 모델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딥시크의 작업은 공개되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오픈 리서치와 오픈소스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블릭시티 CEO는 우리는 퍼블릭시티 미국 데이터 센터에 R1을 도입하고 모두를 위해서 무료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R1이 O1 대비 25배 이상 저렴할 뿐만 아니라 O3 미니보다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건 미쳤다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국 경제의 강력한 힘을 언급하며 연방준비제도가 당장은 아니지만 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지난해 4분기 강력한 경제 활동이 2025년까지 이어졌으며 기업들이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핑크는 금리 인상을 직접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12개월 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만약 향후 몇 달 동안 경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연준이 단기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을 가져오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으며 채권 시장의 신호로 인해 수익률 곡선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핑크는 유럽으로 관심을 돌리며 유럽의 전망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둡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유럽에 대한 비관론이 너무 많다고 같은 패널 토론에서도 말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이제 유럽에 다시 투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월 23일 트럼프는 즉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정책 조정 속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22년부터 23년까지 기준금리를 5.25%를 인상한 상태이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리 핑크 회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그 도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을 시장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를 예상하는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3% 이상 나스닥이 빠지는 거는 지난달 FOMC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작년 8월에 블랙 먼데이가 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참고로 영국의 반도체 XOXL 4배짜리를 갖고 있는데요. 와, 영국장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24%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딥시크가 쇼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나스닥에 많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